네, 이어서는 미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 하나씩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할게요. LS증권 투자전략팀 정다운 수석연구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세 가지 이슈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이슈 바로 출발해 보시죠. 미국 증시 지금 현재 바닥을 통과한다라는 말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정말 저점을 지나가는 구간일까요? 이제 이틀 연속 상승을 하면서 파월 의장의 해임은 약간 가능성이 낮다라는 부분, 그리고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좀 더 격화되진 않을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이 갖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제 반등의 시작일까요? 네, 사실 이 주제를 지난주에도 똑같이 네. 말씀을 드렸었더라고요. 네, 동일하게 바닥을 통과했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말씀하셨던 두 가지 이유, 관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트럼프 해임에 대한 부분이 없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그 근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지수의 밸류에이션 레벨이라든지 그리고 종목들의 수익률 움직임 이렇게 좀 두 가지를 추가로 해서 총 네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바닥을 통과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 원인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네. 일단 관세 전쟁이 아무래도 금융시장의 중심으로 중심이 되는 이슈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완화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콧 베세트 장관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코멘트를 했다는 것이 저희는 좀 가장 의미가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대중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무역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올렸던 관세율을 50에서 65% 정도까지 낮춰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얘기들이 사실은 관세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의 정점을 지났다라고 좀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파월 의장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 대한 해임은 좀 없을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이 저희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환경에서 그런 우려들을 반영했던 것들이 좀 되돌려지면서 금리도 약간은 낮아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대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요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밸류에이션 레벨로 보면은 S&P 500의 12개월 포워드 PER이 지금 19.8배 정도, 어제 상승한 것까지 좀 합산을 하면은 거의 20배가 채 안 되는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좀 추정이 되는데 이 정도 수준까지 좀 내려왔다라는 부분이 저희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좀 종목들 간의 수익률을 살펴보면은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그리고 그 전날 밤까지 해서 살펴보면은 이 종목들 간의 수익률 상한계수를 계산을 해서 그 값을 이제 평균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좀 측정을 하는데 그만큼 종목들이 매크로 이슈에 따라서 다 함께 오르거나 혹은 빠지거나 이렇게 좀 동조화되는 모습들이 강화됐다라는 부분이 저희는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반영을 했다가 이번에 지수가 반등할 때도 이러한 동조화 현상이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수준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 이상으로 좀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안도 랠리가 어느 정도는 좀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정점은 좀 리스크의 정점은 좀 통과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어제 장을 보면은 네. 지수가 좀 상승을 했다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이 약간은 깨림직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정점을 치달았던 그런 시기처럼 지수가 다시 다 같이 뭐 내려가거나 이런 그림보다는 약간의 지수 반등이 조금은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종목장 형태의 좀 흐름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약간 깨름직한 부분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또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해외에 투자를 할 때 소위 서학개미라고 부르잖아요. 지난해 서학개미 분들의 파생 상품 그리고 ETF 거래가 규모가 1경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수익은 또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투자 손실이 그중에서 4천억 원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이 깨름직한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쭉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종목 선별을 하는 게 중요하다. 다만 어. 시장이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다 같이 흘러내리는, 다 같이 폭락을 하는 그런 그림은 이제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난주나 뭐
화요일이었나요? 꾸준히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연간으로 바라봤을 때 아직도 미국의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상에 좀 메리트가 있는 것들이 조금은 매력적이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가 이제 미국의 주식을 생각을 할 때 빅테크를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만큼 주가가 강했고 그를 뒷받침하는 성장이 나타나줬기 때문인데, 이런 빅테크들에 대해서 규제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어요. EU에서도 이제 간밤에 좀 규제들이 나타났던 부분들이 있고, 반독점 소송이 좀 걸려 있는 종목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기존의 성장 스토리를 약간은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빅테크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견조한 펀더멘탈을 생각을 했을 때 반등은 당연히 가능하다. 다만 이전과 같이 신고가 갱신을 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중소형주를 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고 있는 바는 결국 제조업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 첫 단계로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가 되면은 이러한 중소기업 혹은 내지는 제조업들 이런 쪽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충분히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연간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여전히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종목 선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약간 반독점법 제재 위반에 대한 시동을 좀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이 올해 하반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향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중소형주 함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지수 자체는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의 흐름도 반등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좀 낮춰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절반 정도로 낮춰 잡았고 세계 경제 전체를 보더라도 한 4%대에서 3%대로 낮춰 잡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이 리스크의 정점을 지났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을 했다라고 얘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뭐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을 깎아먹을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림에서도 보이다시피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0.5%포인트 낮춰 잡았고, 미국에 대해서도 지금 0.9%포인트 낮은 성장률로 성장률 전망을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게 지금 글로벌리 봤을 때 조금은 개연성이 높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이렇게 성장률이 낮아지는 가운데에서도 어제 밤에 발표된 이제 베이지북을 살펴보면은 경기가 정체되고 있고 기업들이 이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가격 전가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결국 경제가 둔화되는 가운데에서도 파월 의장이라든지 이런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봤을 때에는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그림으로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기는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렇게 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기존에 이제 소프트 데이터들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짜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기로에 있는 거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 지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결국 관세가 실제 소비 수요 둔화로 이어질지, 그리고 더불어서 투자 계획 지연이 조금은 나타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재차 투자 계획들이 좀 진행이 되는 모습이 나타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빨리 좀 완화될수록 경기에 미치는 영향 역시도 낮아지면서, 그렇게 바라봤을 때에는 지수가 좀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다. 다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당장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감을 받아내면서 주가는 좀 상승을 해줬지만 GDP 자체는 관세에 대한 영향을 받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4월 30일에 PCE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실물 지표 조금 더 유심히 챙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한 핫 이슈도 한 가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현재 현 시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증시 부양책이 조금은 쏟아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코스피 5천 시대에 대한 발언을 또 내놓기도 했잖아요. 지난해 11월에는 상법 개정으로 코스피 4천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이어지는 발언인데 그만큼 이런 증시 활성화 의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대표의 말에서 어떤 힌트를 좀 찾아봐야 할까요? 네, 일단 코스피 시장, 그러니까 정치적인 얘기라서 사실 이런 얘기를 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은 네. 정책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당연히 있을 텐데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떤 대통령이 선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변화한다라기보다는 누가 되든 주가, 주식 시장에는 우호적인 정책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희는 좀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대선 공약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코스피 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는 이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라는 건데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다면은 주식시장의 참여 자체를 못하도록 막겠다라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한다든지 아니면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한다든지 결국 소수주주에 대한 부분들을 권익을 좀 더 신장하는 쪽으로 정책들을 펼쳐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여당에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가의 부양을 좀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야당으로 만약에 정권이 옮겨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좀 전반적인 기조 자체는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안에서 특히 밸류에이션 레벨이 낮은 종목들에 대해서 아마도 이러한 무언가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권장하는 장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지수에 대해서는 그래도 재정이라든지 통화 정책 이외에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좀 주목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안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힌트 함께 찾아봤습니다. 연결해서 이 다음 코너로도 우리 국내 시장 힌트를 찾아볼 텐데요. 현재 속보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6시를 기준으로 행정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오프닝 때 전해드렸는데 현재 대중 관세 인하할지는 중국에 달려있다라는 발언과 함께 자동차 일부 관세에 대해서도 조율이 있다라는 가능성 이야기했다는 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국내 시장 힌트 한번 바로 찾아볼까요? 어떤 생각하면서 좀 대기를 해볼까요? 네, 우리나라 지수가 그래도 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이제 20여일 만에 2,500포인트 이상으로 코스피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조금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외국인 수급이 조금은 들어와 줄 법도 한데 네. 여전히 좀 외국인 수급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은 긍정적인 시장이 아직은 좀 이어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좀 관건이 될 만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약간은 남아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밤 9시에 미국과 한국 간에 네. 이제 관세에 대해서 협상이 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좀 등락이라든지 색깔이 좀 크게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질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전격적인 합의가 조금은 어려울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랑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사실 뭔가 전격적인 합의를 이루기에는 뭔가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에너지 도입이라든지 뭐 이런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단력 있게 좀 결정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전격적인 합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시가총액 비중이 큰 대형주들 주가가 많이 못 올랐던 것들이 급반등하는 시장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보다는 조금은 가능성이 높은
시장 흐름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협상 무드가 이어지기는 합니다만 협상까지 시간은 조금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바라봤을 때에는 지난 화요일에 저희가 좀 제시를 드렸던 턴어라운드 관심 종목 같이 개별 종목 중심의 시장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협상 진행되는 것들을 좀 살펴보자. 그리고 가능성 측면, 시나리오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높은 것은 종목장 흐름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종목장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6시 한미 2+2 통상 협의가 개최가 되죠. 협상도 더 지켜봐야겠고 또 미국과 일본도 2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어떤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투자전략팀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